이런 생각 혹시 해보신 적 있나요? 그냥 뭐 친구 몇 명이랑 시작한 작은 모임이 있잖아요. 근데 이게 어떻게 하면 사람들이 계속 오고 싶어하는 그런 살아있는 커뮤니티가 될 수 있을까? 사실 대부분 몇 번 하다가 흐지부지 되잖아요. 근데 어떤 모임은 시간이 갈수록 오히려 더 단단해지고 새로운 활력을 얻는단 말이죠. 대체 그 차이가 뭘까요? 바로 그 질문에 대한 아주 구체적인 해부도 같은 책이에요. 모임의 기술이요. 이건 뭐 그냥 성공 스토리 이런 게 아니고요. 2년간 100번 넘게 모임을 열어서 2,000명 이상을 연결한 레이지버드 커피 클럽, 그러니까 LBCC의 정말 피와 땀이 담긴 운영 기록입니다. 거의 뭐 커뮤니티 빌딩 실전 매뉴얼에 가깝죠. 실전 매뉴얼이라는 표현이 확 와닿네요. 좋습니다. 그럼 이번 시간에는 이 책을 바탕으로 해서 단순한 만남을 넘어서요.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찾아오고 또 기여하게 만드는 그런 지속 가능한 커뮤니티의 핵심 설계도가 뭔지, 그 안에 숨겨진 디테일은 또 무엇인지 한번 샅샅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제가 책을 읽으면서 가장 흥미로웠던 게 이 LBCC라는 커뮤니티가 뭐 거창한 사업 계획이나 시장 분석 이런 데서 시작된 게 아니라는 점이었어요. 창립자들의 굉장히 개인적이고 또 솔직한 결핍에서 출발했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바로 그 지점이 모든 것의 시작이고 또 가장 중요한 동력이었어요. 공동 창립자 소연님은 8년차 직장인이었거든요. 회사 일은 열심히 하는데 이게 온전히 내 거다 하는 느낌을 받기는 좀 어렵고, 성과를 내도 여러 사람의 노력으로 희석되잖아요. 그렇죠. 딱 내 거라고 말하기가 애매하죠. 네, 그런 상황에서 직업적인 자존감을 지키고 싶다, 또 회사 이름표 떼고도 설명될 수 있는 나만의 무언가를 만들고 싶다, 이런 강한 갈증을 느꼈던 거죠. 나이가 들수록 어릴 때처럼 막 편하게 만날 친구는 줄어들고 매일 집, 회사, 집 이게 반복되는 삶에 약간 권태를 느꼈다고 하더라고요. 뭔가 새로운 자극, 예측이 안 되는 대화 이런 게 절실했던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첫 번째 핵심 원칙이 나옵니다. 성공적인 커뮤니티는요, 외부에서 기회를 찾는 게 아니라 내부의 가장 절실한 필요를 해결하려는 시도에서 탄생한다는 겁니다. 나랑 비슷한 고민하는 사람이 분명히 있을 거야, 이런 대화가 필요한 사람이 나뿐만은 아닐 거야 하는 확신, 이건 뭐 시장 조사가 줄 수 없는 아주 강력하고 진정성 있는 출발점이죠. 그래서 모임의 모든 결정에 나라면 이 모임에 올까? 이 질문이 기준이 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렇군요. 결국 내가 가장 절실한 첫 번째 고객이 되어야 한다는 말이네요. 그렇게 비슷한 결핍을 가진 사람들을 모으기로 했는데 여기서 또 한 번 재미있는 선택을 해요. 모두를 부르지 않고 오히려 타겟을 아주 좁게 설정했더라고요. 중리어라는, 사실 저는 처음 들어보는 단어를 내세우면서요. 중리어요. 그 단어가 이 커뮤니티의 정체성을 보여주는 핵심 키워드입니다. 주니어도 아니고 시니어도 아닌 5년에서 10년 차 사이의 실무자들, 이들을 위해서 직접 만든 말이죠. 책에 따르면은 이 시기가 참 애매한 위치라고 해요. 주니어 때처럼 작은 성공에 막 칭찬받지도 못하고, 그렇다고 시니어처럼 명확한 권한이 있는 것도 아니고요. 맞아요. 기대치는 엄청 높은데 책임만 커지는 시기. 네, 바로 그거죠. 그래서 자칫하면 자존감이 낮아지기 쉬운 사각지대에 놓인 사람들인 겁니다. 듣고 보니 정말 그렇네요. 딱 그 연차에 계신 분들은 고개를 막 끄덕일 것 같아요. 그런데 모두를 위한 커뮤니티가 아니라 이렇게 특정 그룹만 딱 집어서 부르는 게 오히려 성장을 막는 장벽이 되진 않았을까요? 아주 좋은 질문입니다. 그게 바로 일반적인 생각의 함정이거든요. LBDC는 모두를 만족시키려는 욕심을 버리고 단 한 사람의 문제를 깊게 파고드는 전략을 선택했어요. 중녀라는 구체적인 페르소나를 설정하니까 그들의 언어로 그들의 고민에 정확히 공명하는 메시지를 던질 수 있었던 거죠. 당신을 위한 모임입니다 라의 신호가 명확해지는 거군요. 그렇죠. 그러니까 오히려 타겟 그룹에 훨씬 더 뜨거운 반응을 이끌어낸 겁니다. 이게 브랜딩의 기본 원칙이기도 하잖아요. 모두를 위한 브랜드는 결국 누구의 브랜드도 아니게 되거든요. 이름도 정말 독특해요. 레이지버드, 게으른 새라니. 요즘 다들 갓생, 미라클 모닝 외치면서 부지런함을 엄청 강조하는 시대인데 정반대의 이름을 내걸었어요. 이건 거의 뭐 도발처럼 들리는데요. 정확합니다. 그게 바로 이 커뮤니티의 두 번째 필터였어요. 책에서 일찍 일어나는 새가 피곤하다는 농담을 인용하는데 그 말에 웃음이 터지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위한 모임이었던 거죠. 모두가 성장을 위해 달려가야 한다고 말할 때 잠깐 숨 좀 고르자, 우리만의 속도를 찾자는 메시지를 던진 겁니다. 그 게으름이라는 가치관 자체가 또 하나의 필터가 된 거네요. 네, 비슷한 결을 가진 사람들, 그러니까 억지로 부지런한 척 하지 않아도 되는 어떤 안전함을 원하는 사람들을 자연스럽게 끌어당긴 거죠. 게으를 수 있는 삶을 지향하는 중이어 커뮤니티. 와, 이 슬로건 하나에 모든 정체성이 다 담겨 있네요. 어떤 사람들이 모일지, 어떤 대화가 오고 갈지 눈에 선하게 그려집니다. 그렇죠. 결국 커뮤니티의 초기 브랜딩은 우리는 이런 사람들을 환영합니다 라는 초대장이면서 동시에 우리랑 결이 다른 분들은 굳이 안 오셔도 괜찮습니다 라는 정중한 안내판 역할을 하는 셈이죠. 그렇게 게으른 새라는 컨셉에 공감한 중녀들이 모이기 시작했군요. 근데 사람을 모으는 거랑 그 사람들이 계속 머물게 하는 건 전혀 다른 문제잖아요. 한 번 오고 많은 모임이 아니라 여긴 내 커뮤니티다 라고 느끼게 만든 그들만의 비결이 분명 있었을 텐데요. 책에서 허들의 미학이라는 표현을 쓰던데 솔직히 저는 좀 의아했어요. 문턱을 낮춰도 모자랄 판에 일부러 높인다니요? 바로 그 역발상이 LBCC 운영 기술의 핵심입니다. 첫 번째 허들이 시간이었어요. 황금 같은 일요일 오전, 대부분의 사람들이 늦잠 자거나 개인적인 휴식을 취하고 싶은 시간이잖아요. 그렇죠. 그 시간을 뚫고 나온다는 것 자체가 나는 이 모임에 정말 진심이다 라는 강력한 증거가 되는 거죠. 잠깐만요. 일요일 오전이라니. 와, 생각만 해도 피곤한데요. 저 같은 사람은 절대 못 갈 것 같아요. 이게 진짜 효과가 있었어요? 오히려 참여율을 떨어뜨리는 거 아니었을까요? 물론 그랬을 겁니다. 근데 그게 바로 의도한 바였어요. 어중간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을 자연스럽게 걸러내고 정말 대화에 목마른 사람들만 모이게 만든 겁니다. 그 결과 모임의 밀도가 엄청나게 높아졌죠. 모두가 그 시간을 귀하게 여기니까 대화의 집중도나 질이 달라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두 번째 허들은 인원이었어요. 매번 15명 내외로 참여자를 제안하고 신청한다고 다 받아주는 게 아니라 선발하는 방식을 택했죠. 아니 이제 막 시작하는 커뮤니티가 한 명이라도 더 모으고 싶었을 텐데 오히려 사람들을 밀어내는 것처럼 들리는데요. 오고 싶어도 못 올 수 있다는 불안감을 주는 거잖아요. 바로 그 점을 노린 겁니다. 아무나 올 수 없는 곳이라는 인식이 생기면서 참여자들은 자신이 선택받았다고 느끼게 돼요. 이건 단순한 희소성을 넘어서 모임에 대한 소속감과 자부심을 초반부터 만들어주는 아주 효과적인 심리적 장치였던 거죠. 와, 그리고 마지막 허들이 비용이었습니다. 처음엔 무료였지만 소정의 참가비를 받기 시작했어요. 돈까지 내려고 하면 정말 가기 싫어질 것 같은데요. 그럴 것 같죠? 그런데 결과는 정반대였습니다. 노쇼가 극적으로 줄었고요. 오히려 참여자들의 대화 집중도는 더 높아졌다고 해요. 이건 심리학에서 말하는 인지 부조화랑 관련이 깊습니다. 사람들은 자기가 돈과 시간을 투자한 대상에 더 높은 가치를 부여하려는 경향이 있거든요. 아, 그렇군요. 내가 돈까지 냈으니까 이 모임은 그럴 만한 가치가 있을 거야 하고 스스로를 설득하게 되는 거네요. 맞습니다. 단순한 장치가 아니라 참여자의 마음가짐을 바꾸는 영리한 설계였던 거죠. 아, 듣고 보니 정말 치밀하게 설계된 장치들이었네요. 문턱을 높여서 가치를 만든다는 말이 이제야 이해가 됩니다. 그렇게 어렵게 모인 만큼 모임의 분위기도 남달랐을 것 같아요. 책에서 대화의 안전지대를 만드는 걸 최우선으로 했다고 강조하던데요. 네, 그게 허들 전략의 최종 목표였습니다. 어렵게 모인 만큼 최고의 경험을 제공해야 하니까요. 그 핵심 원칙이 바로 PPT 없는 대화였습니다. 일방적인 정보 전달이나 무슨 강의 같은 분위기를 철저히 배제했죠. 정제되지 않은 날것의 생각들이 오고 가는 과정에서 진짜 인사이트가 나온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 PPT 없는 대화라는 원칙 정말 마음에 와닿네요. 저도 어딜 가면 발표자가 하는 말 받아 적기 바빠서 정작 옆 사람과는 말 한마디 못 섞을 때가 많거든요. 근데 운영진이 직접 분위기를 조율해 준다고 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방식이었나요? 자칫하면 무슨 학급 회의처럼 어색해질 수도 있잖아요. 아주 세심한 디테일이 숨어 있습니다. 운영진 스스로가 내향인이었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의 마음을 잘 알았던 거죠. 예를 들면 처음 온 사람 이름을 미리 외워뒀다가 자연스럽게 불러준다거나 이미 친한 사람들끼리만 뭉치지 않도록 구면인 사람이랑 신규 참여자를 섞어서 자리를 배치하는 식으로요. 아, 자리 배치까지? 네. 그리고 대화가 한쪽으로 쏠리면 아직 말을 못한 사람에게 오님은 이 주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고 자연스럽게 질문을 던져주는 거죠. 이런 보이지 않는 노력들이 쌓여서 아, 여기서는 어떤 말을 해도 괜찮구나, 내 이야기에 귀 기울여지는구나 하는 신뢰와 안정감을 만들어낸 겁니다. 한 멤버의 올 때마다 늘 마음이 편한 곳이라는 후기가 모든 걸 말해주죠. 그렇다면 이 모든 완벽해 보이는 시스템이 설마 처음부터 있었던 걸까요? 당연히 아니었습니다. 이 책이 정말 좋았던 건 성봉단뿐만 아니라 4번의 파일럿 모임을 통해서 겪었던 실패남을 아주 솔직하게 공개한다는 점이었어요. 정말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 실패의 기록이야말로 다른 커뮤니티 운영자들에게 가장 큰 교훈을 주죠. 첫 번째 파일럿 모임은 분위기는 좋았지만 아무도 재방문을 안 했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사람들이 모임의 컨셉이 좋아서 온 게 아니라 그냥 주최자인 친구 보러 와줬기 때문이었죠. 아, 의리로 와준 거군요. 네, 여기서 얻은 교훈은 명확했습니다. 커뮤니티는 주최자의 매력이 아니라 컨셉 자체의 매력으로 사람을 모아야 지속 가능하다 되어버렸죠. 맞습니다. 여기서 얻은 교훈은 운용진의 에너지를 지키기 위해 명확한 시간 제한은 필수라는 겁니다. 커뮤니티의 지속 가능성은 참여자의 만족도만큼이나 운용자의 지속 가능성에 달려있거든요. 우리의 소중한 일요일 오후를 지켜야만 다음 주에도 모임을 열 수 있는 거죠. 세 번째 실패는 정말 많은 커뮤니티 운영자들이 공감할 부분일 겁니다. 구체적인 주제가 없으니까 대화가 결국 매번 비슷한 직장 상사 욕기나 푸념으로 흘러갔다는 거예요. 이건 공감대 형성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대화의 확장을 막는 덫이거든요. 여기서 얻은 교훈은 안전지대가 정체된 지대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편안함을 느끼되 그 안에서 새로운 관점이나 자극을 얻어갈 수 있는 구체적인 멍석, 즉 좋은 주제를 깔아줘야 한다는 걸 깨달은 거죠. 불평만 하러 오는 모임이라면 금방 소모되고 말 테니까요. 이 실패의 과정들을 보면서 일단 해보고 고쳐나간다는 이들의 철학이 그대로 느껴졌어요. 책에서 창립자가 이런 말을 하죠. 처음부터 이 모든 것을 다 완벽하게 기획하려 했다면 아마 2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시작조차 못했을 거예요. 라고요. 그게 바로 이 모든 과정의 핵심입니다. 기획은 계획으로 시작되지만 대응하면서 완성된다. 이 믿음이 모든 과정에 깔려 있었던 거죠. 실행 가능한 작은 시도로 시작해서 피드백을 통해 빠르게 수정하고 발전시켜 나가는 것. 그게 바로 거대 담론이 아니라 현실적인 지속 가능성을 만드는 비결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한 개인의 결핍에서 시작된 작은 모임이 어떻게 명확한 타겟과 가치관이라는 필터를 통해 우리를 정의하고 또 허들이라는 역발상의 운영 기술과 세심한 디테일로 사람들을 머무르게 만들었는지 그 성장 과정을 깊이 들여다봤습니다. 여기서 마지막으로 짚고 넘어가야 할 가장 중요한 개념이 바로 기여 문화입니다. LBCC는 모임을 시작할 때마다 끊임없이 우리는 기여하는 사람을 찾는다고 강조합니다. 이건 단순히 정보를 얻어가려는 소비자, 테이커가 아니라 커뮤니티의 일부가 돼서 함께 만들어갈 구성원을 찾는다는 선언이죠. 그런데 기여라고 하면 보통 앞에 나서서 발표를 하거나 모임을 주도하는 굉장히 적극적인 행동을 떠올리게 되잖아요. 모든 사람이 그렇게 할 수는 없을 텐데요. LBCC는 그 기여의 의미를 굉장히 넓게 정의합니다. 물론 적극적으로 자기 경험을 공유하고 호스트가 되는 것도 중요한 기여죠.
하지만 그뿐만 아니라 그냥 모임에 참여해서 용기를 내어 자기 생각이나 고민을 한마디라도 꺼내놓는 것, 다른 사람의 이야기에 진심으로 귀 기울여주는 것, 이 모든 소극적으로 보이는 행위들까지도 커뮤니티를 풍성하게 만드는 소중한 기여라고 보는 겁니다. 아, 관점의 전환이네요. 이 관점의 전환이 참여자들의 부담을 덜어주고 모두가 구성원이라는 소속감을 느끼게 해준 거죠. 책의 마지막에 창립자들이 이런 말을 합니다. 사실 이 모임을 통해 가장 큰 도움과 성장을 얻은 건 매주 새로운 사람들에게서 새로운 자극을 받은 자기 자신들이었다고요. 여기서 오늘 여러분께 던지고 싶은 마지막 질문이 나옵니다. 어쩌면 내게 꼭 맞는 최고의 커뮤니티를 찾는 가장 빠른 방법은 외부에서 찾아 헤매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나 자신에게 가장 필요한 커뮤니티를 직접 만들어 보는 것이 아닐까요?